부부 사이의 협력은 결혼 생활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댁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질 뿐만 아니라 남편을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들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예부터 집안에는 가풍이 있고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양가, 가족 간의 정,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아들로서의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남자는 아내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깊이 관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곤란하게 만들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며 나쁜 평판을 얻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명한 남자가 시댁과 관련된 일에 아내를 관여시키지 않는 5가지 금기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여성이라면 존중해야 할 한계를 이해하고 양측의 화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각 항목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댁 재산 분할에 아내를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많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여 시댁의 토지나 집을 나누는 일에 아내가 관여하도록 묵인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되며 해결하기 어려운 비극의 시작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땅을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끼어들어 왜 똑같이 나누느냐고 합니다. 막내인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 간의 문제가 며느리와 시댁 식구 간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모두 속으로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아내가 한마디 하면 형제자매는 10마디로 반박합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의 심기를 건드릴까,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결국 갈등은 점점 커지고 관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릅니다. 옛말에 재물은 분명히 나누어야 친족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들이 도리를 알고 선을 지킬 때만 해당됩니다. 재산 분할은 가족 구성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하면 가족이라는 명목을 내세워도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결국 몇 평의 땅이나 집 때문에 가족 간의 의절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불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 내부의 일은 가족 구성원이 해결해야 합니다. 아내와 상의하더라도 개인적인 참고 수준에서 그쳐야 합니다. 절대 아내를 모임에 참석시키거나 발언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내가 나서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능숙하게 완충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하고 부드럽게 전달하여 양쪽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자신의 가족 내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아내는 거리를 두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남편은 가족의 중요한 문제가 외부인이 간섭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둘째, 아내가 시댁 형제 자매의 삶을 바로잡도록 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는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깔끔하고 예의 바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순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자립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이러한 성격을 불편해하면서도 혈육이기에 그리고 함께 자라온 정을 생각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외부인인 아내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남동생이 30세가 다 되도록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당신의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내는 처음에는 참겠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 자매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신은 가족으로서 비판이 아닌 조언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불만을 느끼면 개인적으로 경청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내가 직접 나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외부인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면
만약 남자가 아내가 시부모님이 손주를 훈육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두 세대 간의 암묵적인 전쟁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장난치다가 물병을 엎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난 그만 쳐라고 소리칩니다. 아이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반면 아내는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애를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후 어머니는 예전처럼 손주와 즐겁게 놀지도 않고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도 감정, 자존심,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평생을 일궈온 집에서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은 엄격할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손주를 사랑합니다. 두 세대 간의 훈육 방식의 차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남편이 중간에서 조절하고 화해시켜야 합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나서서 즉시 간섭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상황을 진정시키고 양쪽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부모님에게는 손주에게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남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만이 누구의 면도 깎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남자는 두 세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족 질서를 유지하며 가정의 화목을 지킵니다. 오늘 손주 훈육 문제로 아내가 부모님과 다투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일은 아내가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함부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아내가 시댁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정에는 돈 문제, 질병,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 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밀로 유지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체면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어 뒷담화의 소재가 되면 이는 자기 옷을 벗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남자가 아내가 그냥 재미로 불평하거나 아내의 친구는 모두 친한 친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로 한 불평이 어떻게 시장이나 동네에서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친했던 친구가 오늘 당신의 집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결국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재산 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집에 땅 나누는 문제로 아이들이 많이 싸운다던데 어머니는 얼어붙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친한 친구에게 자세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분노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신과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옛말에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집안일은 그 당사자만이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은 항상 편파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쉽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라는 것은 없고 수치심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당신은 처음부터 아내에게 특정 정보는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프든 형이 빚을 지고 있든 당신이 친척과 갈등을 겪고 있든 모든 것은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악의가 없더라도 과도한 감정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을 동정하거나 경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자신의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아내가 적절한 시기에 입을 다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집안에서 해야 할 말과 밖에서 해야 할 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내가 시댁의 전통 의례를 함부로 바꾸도록 하지 마십시오. 조상제사, 가족 행사와 같은 전통 의례는 단순히 음식을
친척들이 도착해서 향을 피우기도 전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삼촌이 이건 가풍을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고 아내는 짜증을 냅니다. 요즘 시대에 옛날 풍습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조상님도 후손들이 가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에 공경함이 없으면 공경하지 않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례의 정성이 부족하면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절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조상 숭배의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의례, 특히 가문의 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켜온 전통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려 깊어도 시댁의 피 속에 흐르는 규칙의 깊이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문명화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가문의 정신적 핵심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대가 오래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 가족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곳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집은 곧 기울어집니다. 남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내에게 많은 일을 맡기더라도 조상님 제사와 가족 행사에 관한 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직접 중심 역할을 하고 아내에게 의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왜 올바르게 해야 하는지, 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아내가 조상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이 너무 편안해서 불경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현명한 남자는 뿌리를 지킵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풍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가문의 명예, 복덕, 존경을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5가지 사항이라도 남자가 아내가 시댁에 자유롭게 간섭하도록 방치하면 그 결과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친족 관계의 파탄, 가족 간의 정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아내가 감당해서는 안 될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남자는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나쁜 평판을 얻지 않도록 하고 가족 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은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후에야 잘못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필요한 경고라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인생 철학 채널을 구독하여 고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가장 심오하고 실용적인 교훈을 계속 함께 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항상 가족 내에서 의의를 지키는 남자가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